안녕하세요. 다들 창사 서류 잘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발표 준비 시작하셔야 될 텐데 아직 서류 발표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발표 준비를 하나요? 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표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한 번을 더듬지 않고 줄줄줄줄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상사 발표에 대한 얘기를 편안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장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캐주얼 정장도 좋고요. 정장도 실제로 많이 입고 오십니다. 넥타이까지 매신 분들도 많고요.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옷이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의 꿀팁은 또각또각 소리 나는 구두 절대 신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빼세요. 액세서리. 그 자리는 내가 예쁘게 보여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피칭을 집중해서 들려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각또각거리시는 것들, 짤랑짤랑거리시는 것들 다 빼고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머리 기신 분은 그냥 머리 딱 묶고 가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너무 짧게 입고 가시거나 너무 타이트하게 입고 가시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너무 부각되지 않은 깔끔하고 단정한 옷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프로토타입을 꼭 가져가야 할까요? 그냥 두꺼운 종이, 우드락 이런 거 오려가지고 만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이게 어떤 제품이다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은 만들어 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무형의 서비스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프로토타입은 이미지 아니면 영상 있죠? 웬만하면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말로 100마디, 1000마디 해도 한번 보여주는 것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토타입은 준비하실 수 있으시다면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이 내용 분배, 시간 분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창사 서류 보면은 사업의 혁신성, 기술성, 팀의 역량 이런 식으로 성과 지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성과 지표를 보시고 어느 항목이 있구나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이템의 기술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도 다른 사업성이라든지 실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깎일 수 있어요. 기술성에서는 15점 받아도 딴 거에서 8점, 7점 이렇게 받으면 떨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 공고문 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주제별로 분량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가셔야 돼요. 시간 분배 같은 경우도 단 한 번도 시간을 여유롭게 준 적이 없었어요. 앞에 초시계 딱 켜놓거든요. 이따만한 초시계.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띠리리리리. 그러면 내가 말하던 걸 뚝 끊어요. 그만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안 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첫 시작, 오프닝 멘트 그리고 끝맺음, 클로징 멘트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클로징 멘트를 못하고 끝내버리면 너무 찝찝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꼭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4분 45초에 맞춰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 몇 번만 더듬으면 금방 5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45초에 맞춰서 끝내는 연습을 꼭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로 창사 들어갔을 때 썼던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프닝과 클로징이에요. 나 뭐 하는 사람입니다를 오프닝부터 이해를 확실히 시켜주고 가야지 그 뒤에 본문을 얘기할 때도 얘가 아까 뭐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한다는 거구나 저거 한다는 거구나 심사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한 번 더 빡 제시해 줘야지 맞다 얘네 이거 한다는 애들이었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다시 리마인드가 되면서 뇌리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꼭 신경 써서 가져가세요. 오프닝 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심사를 들어가면은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딥러닝 대표 김지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프닝 멘트는 우리 기업이 최종적으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함축해서 넣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전한 4차 산업사회를 만들 한국 딥러닝 대표 김지연입니다. 멘트는 짤막하게
그리고 우리 회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미션을 담아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목차하지 마세요. 발표 시간이 20분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발표 시간 5분이에요. 목차에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생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를 보실게요. 제품 사진을 크게 딱 배치했죠. 그리고 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의 용도, 목적과 제품명을 한 번에 같이 적었습니다. 이렇게 표지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이에요. 사실상 서론 부분에서 그 아이템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템이 왜 필요로 하는지 이해시키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도 해요. 솔루션을 얘기하기 전 그 서론 단계는 1분을 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텔 대신 코인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10대들이 포착된 것인데요. 뭘 했다고? 코인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이렇게 약간 눈빛이 흔들리면서 한번 저를 쳐다보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대표님들께서도 처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수치도 괜찮고요. 예시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빡 주시고 나면 이목을 집중시키기가 쉽겠죠. 발표는 대표님 플로우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배경 상황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었어요 하고 짜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급증하는 무인 매장 시대에 청소년을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인식 무인 출입 시스템 잠시만요를 개발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 본문 부분에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성이나 지식 재산권 등을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 빼먹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아주 가끔. 경쟁사 분석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참고 자료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빼는 건 괜찮지만 준비 안 해가시면 정말 피봅니다. 무조건 물어봅니다. 경쟁사는. 근데 우리 제품은 경쟁사가 없어요. 아니요 대표님. 경쟁사 있습니다. 시장에 그럼 비슷한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 제품은 시장에서 안 찾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반증이 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시는 거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사는 표로 준비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타겟 시장 부분인데요. 저희 일단 PC방부터 진입을 할 거고요. 점차 코인 노래방이랑 무인 성인용품점 이렇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것보다 저희 1차로는 PC방, 2차로는 코인 노래방, 3차로는 성인용품점이 있습니다. 1, 2, 3차 시장을 합하면 도합 약 110만 수요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수치로 딱 시장을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장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 2, 3차 시장을 저처럼 잡으시거나 템삼쏨이라는 유휴 시장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구글링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 하는 피칭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얘기 없으면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가격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한 3만원에서 5만원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직 안 정해져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4만원이라고 여기서 말했다고 실제 4만원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제가 판매 원가랑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더니 45,000원이 적정선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이 가격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딱 얼마입니다. 또 요즘에는 렌탈도 많이 하시죠. 단조롭게 일시금 구입보다는 구독 정책도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가격 정책, 이러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3년 내 매출은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3차년도 얼마 해서 3년 내 얼마를 일으킬 거고요. 고용은 어떻게 될 거고요. 투자는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정량 지표를 3개년도 정도는 좀 쪼개가지고 딱딱딱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사 들어가면은 나는 초반에는 뭘 할 거고요. 중반에는 뭘 할 거고요.
이렇게 말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간트 차트 형식으로 준비해 가시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 특히 협약이 11월쯤에 끝나는데 11월까지 어떠한 내가 정량적인 성과를 창사에 보여줄 수 있는지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10월까지는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11월부터는 3억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억의 매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거 빼먹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대표자 소개랑 팀원 소개입니다. 대표자 소개를 따로 한 장을 뺄 필요는 없어요. 붙이셔도 되고 빼셔도 되는데 나는 뭐 했던 사람입니다 는 꼭 한 문장 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써놓으세요. 그냥 발표 자료에 내가 뭐 했어요 다 읽지 않아도 저는 AI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김지현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료에는 꼭 장황하게 뭐라도 제가 물류센터에서 8개월을 일한 끈기로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적어주셔야 돼요. 팀 역량이 평가 지표에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그게 크더라고요. 할 게 없어도 어떻게든 어필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팀원 소개 하시는데 중요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개발자가 없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주눅들지 마시고 채용 예정, 개발자 이렇게 쓰세요. 괜찮아요. 빈 인력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뭐 채용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플랫폼 비즈니스 한다는 사람이 개발 팀원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주만 맡길 겁니까? 핵심 역량이 되는 인원, 특히 영입 계획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한 분들은 채용 예정이라고 팀원 속에 달아라도 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외주 주고 아웃소싱하고 OEM 주고 이런 거 흠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아웃소싱 주겠다, OEM 돌리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모든 걸 다 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제가 입교를 해서 제품 개발비로 외주 용역비 3천만 원을 들여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 시장 반응을 보고요. 초기 유저도 모으고요. 투자도 받을 겁니다. 밸류 얼마에 3억 정도 받을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개발자들을 영입해서 기존 가지고 있던 소스를 훨씬 탄탄하게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 웹 서비스, 이 웹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너무 겁내서 사실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 소개까지 하면 발표가 끝나세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시는 대표님들은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표는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저는 이런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중간부터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뭐 돈은 어떻게 벌 거고, 뭐 시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대표가 뭐를 하겠다는 사람이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도장을 쾅 찍어주는 용도로 클로징 멘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저희 한국 딥러닝이 단 한 명의 억울한 점주 없이, 단 한 명의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없이 앞으로도 안전한 4차 산업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뭐 하는 사람이었어 하고 한 번 더 쾅 찍어주는, 완벽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클로징에서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발표가 끝났습니다. 발표는 끝났지만 발표 자료는 끝나면 안 돼요. 어펜딕스가 최소 10장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조금 무리하면 15장, 20장도 나와줘야 됩니다. 저는 5분 발표에 18페이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를 충분히 많이 해보세요. 분명히 공통된 질문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거 개인정보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한 10명한테 발표했을 때 8명 정도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개인정보가 문제 없습니다 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리고 창사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아주 청산유수로 대답을 해드렸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 많이 해보시고 피드백을 꼭 다 적으세요. 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공통된 피드백들은 다 어펜딕스 만들어 가세요. 이게 어떤 용도냐면요. 답하는 용도도 있지만 질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펜딕스 맨 끝쪽에 있어요. 리모컨으로 계속 내릴 거 아니에요. 화면이 있으면 발표 자료가 계속 바뀐단 말이죠.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와, 이 사람 준비 많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펜딕스는 조금 이거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도 가져가시면 다 어떻게든 써요. 그래서 어펜딕스는 최소 10장 준비해 가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태도예요. 당당한 태도. 나 이거 진짜 하고 싶고 나 이거 진짜 할 수 있어. 그리고 모르면 그냥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그 부분 피드백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 들어와서 해당 부분 보충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열정 있는 태도, 그리고 인정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발표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대표님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